유튜버라면은 정보통신업 계열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안 냈어요. 일단은 가산세부터 나와요. 부가세 누락하게 되고 소득세 누락하게 되고 이러면 나중에 떼굴 굴러가가지고 나중에 몇 천만 원, 진짜 크게는 억 단위 세금 맞으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안녕하세요, 로뎀 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또 로뎀 세무법인이 잘하는 아이템을 좀 들고 왔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10만 유튜버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사무실에 유튜버 분들이 참 많이 들어오셨어요. 뭐 유튜버 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분들이 참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거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참 많은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이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약간 맛보기식으로 좀 정리해서 안내를 해 드려 볼게요.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유튜버 분들 좀 안내를 해 드리고 싶은데, 국세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튜버 분들에 대해서. 유튜버 이퀄 돈 많이 버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뭐 연예인, 운동선수 이런 분들이 참 돈 많이 버시죠. 물론 뭐 이렇게 탑급으로 올라갔을 때 얘기인데 유튜버 분들도 같은 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참 타겟 조사 많이 나오는 업종이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안전하게 신고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본인께서 이제 좀 유명해지시잖아요, 인플루언서 분들은. 그래서 세무조사 나고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시작부터 볼게요. 유튜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조회수 수익 조금씩 막 이제 구글 애드센스 통해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나 광고 문의도 좀 들어오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사업자 등록증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와, 그 사업자 등록증 그거 뭐 조회수 수익 많이 나오고 매출 좀 많이 생기고 그래야지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 무조건 내셔야 돼요. 세법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떠한 일을 뭐 물건을 팔거나 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수익이 생긴다면 사업자 등록증 무조건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튜버 분들 생각보다 사업자 등록증 안 내가지고 세금 추징 당하는 경우 많거든요. 야, 이거 외국에서 들어오고 구글에서 돈 주는데 국세청이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다 알아요, 국세청. 국세청이 잘하는 게 뭐냐면 해외에서 돈 들어오는 거 추적하는 거. 김종석이 해외에서 달러로 얼마를 받았네? 이런 내역들을 은행에서 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추려낼 수 있어요. 역으로 고지하고 그때 가서 막 세금 엄청 두들겨 맞고 막 그러거든요. 주의하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은 꼭 내셔야 된다는 거. 이 영상 보시는 유튜버 우리 초보자분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 기피하지 마시고 무조건 내야 된다는 거, 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할 공간이 필요하신가요? 컴퓨터 하나 놓고 일하실 공간이 필요하신가요? 이럴 때 공유 오피스 이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 오피스 직접 만들었어요. 로뎀 포레스트. 모든 지점이 넓고 쾌적해요. 비상주 고객분들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나의 사업 파트너 로뎀 포레스트, 지금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내려갑니다. 이제 세무서로 가셨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제 앞에 계신 이제 공무원, 이제 세무조사관이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거 면세로 내드릴까요? 과세로 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면세? 면세가 뭔데요? 아, 그거 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안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을 받으셔서 면세 진짜 많이 내시거든요. 하지만 과세 내세요. 과세가 유리해요. 유튜브 업종 특히나. 이게 세법에서 보면은 면세냐 과세냐의 차이는 결국 부가가치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차이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면세면은 부가가치세가 아예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튜버를 하면서 외국 구글에서, 해외 구글에서 돈 들어오거든요. 이거 돈 받는 거는요, 다른 표현으로 영세라 그래요. 외국에다 용역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부가세가 안 나요. 과세 사업자를 냈어도 영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근데 플러스 면세로 발급을 하면은 내가 지출한 돈에 대해서 환급도 못 받아요. 근데 과세로 내면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 촬영하는데 뭐 조명도 필요하고 카메라도 필요하고 세팅도 필요해요. 돈을 지출하거든요. 내가 과세 사업자로 냈으면은 내 수익금, 뭐 유튜브 애드센스에서 받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안 나오는데 내가 지출한 돈에 대해서 환급이 돼요. 카메라 300만 원짜리 샀어요. 거의 부가세 붙어 있거든요. 한 30만 원 붙어 있거든요. 그거 바로 환급될 수 있어요. 면세는 안 돼요. 면세냐 과세냐를 판단할 때 저는 과세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업종에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은 대부분 그 외국 플랫폼에서 돈을 받으세요. 뭐 틱토커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경우에 다 해외에서 들어오거든요. 이거 다 영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면세로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 등록증 낼 때는 과세가 맞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듣고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나 면세인데? 그러면 나 어떡하지? 그러면 과세로 빨리 바꾸세요. 면세에서 과세로 바꾸는 게 문제가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또 고민을 많이 하세요. 아, 로덴 그때 영상 봤는데 그거 창업 감면 받으려면은 뭐 사업자 폐업하고 새로 내면 안 된다던데 그런 얘기도 들어서 겁먹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안 깨져요. 면세에서 과세로 단순히 바꾸는 행위는 사업의 실질이 내가 계속 똑같았잖아요. 이거 이슈가 될 게 없어요. 이거 예전도 아니죠. 작년에 문제 생겨서 어떤 유튜버 분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세금을 내고 계셨거든요. 창업 감면 적용이 못 받는다 생각하셔서 제가 이거 환급 다 해드렸어요. 엄청 환급 많이 해드렸거든요. 엄청 유명한 유튜버 분이고 네, 환급 다 받게 해드렸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뭐 몇 천만 원 단위의 세금을 환급 받게 해드렸고 심지어 조세 불복까지 갔는데도 이겨서 환급 나온 거예요. 문제될 거 없죠? 그래서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자. 지금이라도 하자. 네, 이렇게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사님 싫어하겠어요? 뭐 싫어하면 어때요? 저 세법에서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제가 환급을 납세자를 위해서 해드리는 건데 자 이제 또 유튜버 분들이 이제 또 와 이제 좋아요. 뭐 속된 말로 떡상했어요. 이제 막 저도 이제 좀 10만 유튜버 됐다고 뭐 광고도 들어오고 하거든요. 물론 광고를 붙이시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유튜버 분들이 이제 광고에 대한 제한이 들어와요. 광고주분들이 막 연락을 합니다. 아 이거 저희 영상 좀 그 안에 좀 넣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영상 찍으실 때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PPL 들어오는 거죠. 광고 수익 들어오면은 와 이거 세금 걱정 많이 하세요. 보통 조회수 수익보다 광고 수익이 더 크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주객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나 이거 좀 이렇게 다르게 신고해야 되나? 세금 구조가 좀 틀어지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똑같아요. 국세청이나 통계청 산업분류를 보면은 유튜버나 이런 영상물 만드는 인플루언서가 광고 관련해서 영상에 참고해서 광고 수수료를 받는 거는 그냥 영상물 제작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달라질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저희 거래처 얘기인데 돈을 받았으면 세금계산서를 쏴야죠. 국내 거래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걸 누락해요. 예를 들어서 공동구매 하자고 하는데 상대방이 영세하세요. 이제 막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뭐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주셔도 돼요.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계산서 쏴야 돼요, 우리는. 말했죠. 국세청은 우리를 되게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타겟으로 생각한다고. 세무조사 나왔는데 막 사업용 계좌나 이런 데에 세금계산서 안 끊긴 금액들이 막 보여요. 이거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업종이 틀어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매출 누락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게 이슈예요. 그래서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나는 항상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내 매출을 오픈을 시켜야 돼요. 부가세 따로 꼭 받으시고 이런 구조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 광고 수익, 공동구매 막 이런 거 합작해서 막 많이 하시잖아요. 이때 주의 많이 하셔야 돼요. 이때 돈 많이 벌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는 거 꼭 주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광고 제한이 들어와요. 여기에 눈을 막 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광고주랑 직접적으로 영상 제작보다 내가 마케팅 직접 해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광고 마케팅 계약서를 쓰시고 뭐 광고업에 대해서 이제 진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업종을 새로 내셔야 돼요. 저희 기장처 고객분들 중에서도 계신데 영상물 하시다가 결국 광고까지 확장해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때는 달라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물 제작이랑 광고 기획업은 한 끗 차이예요. 영상물을 이용한다라는 공통점은 있기는 한데 달라요. 내가 영상을 찍는 거에 가끔 들어와서 이걸 소개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미디어 컨텐츠, 정보통신업 계열이에요. 그런데 마케팅 계약서를 쓰고 이 사람을 위해서 광고 기획도 직접 하고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 시장 조사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해나가기 시작한다. 이때는 광고 대행업이에요. 업종이 달라요. 기존에 하던 사업자로 그냥 하시는 거 이때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사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때는 완전히 별도의 사업자로 분리해서 광고 대행업으로 하시는 게 좋다. 업종 추가하지 말고 기존 사업자 업종 추가하지 말고 아예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창업 감면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내가 이 상황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정확히 이해가 안 된다. 전화 바로 주세요.
상담 받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유튜버 분들이 참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블로그 표에 담아놨습니다. 네, 유튜버 분들이 막 온갖 지출을 하세요. 막 이렇게 미용도 하셔야 되고 물품도 사고 막 이런 지출들을 하시는데 이게 어디까지 과연 인정이 될까? 국세청은 이거를 이 경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줄까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제 노하우와 지금 국세청의 의견들을 잘 담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간단한 거 일단 직원 채용하셨어요. 무조건 인정 가능하죠. 네, 주의사항으로 직원 4대 보험 꼭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직원 채용했으면 4대 보험 필수예요. 나 이거 유튜버하고 그냥 동네 구멍가게인데 이거 4대 보험 해야 돼요? 네, 무조건 해야 돼요. 직원을 채용했으면 직원이 한 명이어도 꼭 4대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외주 촬영하고 편집비 외주로 이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도 다 인정 가능하죠. 하지만 3.3% 원천 징수하거나 네, 그분들이 사업자가 있다면 세금 계산서를 꼭 받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촬영 장비, 네, 뭐 조명, 마이크, 뭐 카메라 이런 것들이 직접 구매하시는 경우 있어요. 네, 무조건 가능하죠. 하지만 이거 직접 세금 신고하는 분들이 놓치시는 거, 장비가 비쌀 수 있어요. 장비가 100만 원 이상이시면은 바로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100만 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꼭 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도 세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장비 말고 소모품 때 뭐 사시는 분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촬영하는데 뭐 소파가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필요하다. 식탁이 필요하다. 뭐 먹방 하시는 분들 식탁 필요하겠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인정 가능해요. 콘텐츠 촬영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면은 다 인정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소파에 제가 가끔 앉아서 촬영해요. 근데 집이에요. 집에 그냥 소파 두신 거예요. 앉아서 가끔 촬영하신대요. 이거 인정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식탁이에요. 내가 주로 밥 먹고 집에 놓는 식탁인데 이런 것들에 가끔 촬영하는데 한두 번씩. 이거 촬영하니까 인정 가능한가요? 안 돼요. 정말 테이블만을 위해서. 이거 제 방에 있는 테이블이거든요. 이거 제가 제 방에 있는 테이블 유튜브에 등록하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종 내가 집 주소가 유튜브 사업장이니까 집에 투입하는 거 다 경비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할 수 있어요. 촬영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촬영에 필수적이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가능한데 내가 생활 베이스에 필요한 가구들 사고 이런 것들 하시는데 구매한 거는 안 된다. 네, 이런 건 좀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조사 나왔는데 막 각종 가구들 다 달려있고 안마의자 달려있고 저 이거 안마의자 저 촬영하는데 아이템을 한번 썼어요. 근데 집에 있고 항상 그냥 주무시는데 쓰고 계세요. 부인해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많이 여쭤보신 거. 의상 구매하시고 미용하시고 이런 비용들 많이 들죠. 유튜브 촬영하실 때 이제 헤어 하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인정 가능해요. 이것도. 그런데 이것도 콘텐츠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피부 미용하는데 평상시에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 비용, 촬영하려고 메이크업 비용 드는 거 이거는 가능하죠. 하지만 내가 뭐 피부 관련해서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건데 어려울 수 있다. 저 유튜버인데 뭐 뷰티 유튜버예요. 저 성형할 거예요. 성형 비용 인증해서요. 안 돼요. 사실 그런 것들은 개인의 삶과 더 연관이 깊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헤어 같은 것도 그날 촬영하려고 헤어하고 오신 거 다 가능해요. 촬영 관련 헤어 같은 거는. 근데 뭐 평상시에 하시려고 뭐 그런 것들 뭐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어려울 수 있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뭐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국세청은 이런 거를 열심히 분석하려고 해요. 사적 경비의 영역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좀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촬영할 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날 헤어 메이크업이 들어갔다. 뭐 디자이너한테 그날 경비를 지출했다. 이거는 가능하시다. 하지만 평상시에 들어가는 뭐 피부과 같은 데다가 뭐 몇백만 원씩 쓰시고 이런 것들은 부인당할 가능성이 크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식사 비용도 인정 가능해요. 뭐 사업하시려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내가 직원도 없고 개인 사업자인데 1인이에요. 그러면 복리후생비 성격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식사 비용을 부인시켜요. 국세청은. 이것도 주의를 해주시고 요거는 좀 별도긴 한데 공유 오피스 얘기도 잠깐 여기서 할게요. 우리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공유 오피스 등록 참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실제로 공유 오피스 사업을 운영하는 세무사이기도 한데 공유 오피스 이용 가능해요. 관련된 지출도 비용 처리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창업 감면이랑 엮이면 참 위험 요소가 있어요. 내가 집이 서울이에요. 마포예요. 근데 김포가 가까우니까 김포에다 사업자 등록증 내놨어요. 김포는 수도권 바뀌니까 창업 감면 100%
받고 싶대요. 받으셨어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국세청 가서 부인당할 수 있어요. 창업 감면만을 위해서 너무 이렇게 지역에 떨어진 곳들은 좀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 오피스 쓰지 말라는 거네. 이렇게 이해는 하지 마시고 공유 오피스 가서 실제로 사업을 하셔야 돼요. 촬영도 거기서 가끔 하실 수도 있고 거기에서 영상 제작, 영상 편집, 영상 업로드 이런 것들을 직접 하셔야 그 장소가 내 사업장 주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다 하는데 사업장 주소만 김포, 뭐 제가 있는 인천 송도 이런 데로 두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유 오피스 비용 인정 가능하고 그거에 대해서 쓰시는 거 적법하다. 근데 창업 감면율 올리려고 억지로 내 사업장 주소랑도 안 맞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좀 참고로 숙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 기타 절세 팁 안내 잠깐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유튜버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창업 감면 받을 수 있어요. 네, 5년 동안 최대 100% 세금 면제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세금 혜택이기 때문에 이거 못 받고 계셨으면은 안 돼요.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지역 요건, 나이 요건 이것만 만족하면 창업 감면은 무조건 들어가요. 유튜버 분들 대부분 젊어요. 그래서 대부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나 이거 과거에 못 받고 있었는데 다 환급 받으세요. 지금 로뎀에 연락 주셔가지고 다 환급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그 두 번째, 이게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이게 영상을 촬영하시다 보면은 이제 직원들을 채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편집자나 뭐 감독님들을 실제로 이제 고정급여를 주면서 들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4대 보험 채용하시고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꼭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직원 한 명만 채용해도 1년에 1,550만 원 최대 적용을 해주고 이거를 3년 동안 세금에서 빼주는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이것도 못 받고 계셨으면은 빨리 받으세요. 과거 것도 다 환급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버 분들이 이게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경조사비네요. 평소에 잘 모아두신 유튜버 분들 많이 못 봤어요. 유튜버 분들은 사업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만나요. 구독자분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관리 차원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경조사, 뭐 결혼, 장례, 돌잔치 이런 거를 그냥 참석하시면 안 돼요. 참석하셨는데 그 내역을 주셔야죠. 세법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접대비 처리로 인정이 가능하거든요. 한 건당 20만 원씩. 1년에 한도도 꽤 높아요. 한 4, 50건 주셔도 돼요. 사실 실제로 가셨으면은 그런 것들을 내역을 챙겨서 주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내역이 없대요. 모아두신 게 없대요. 모바일 왔으면 핸드폰 캡처해놓고 종이 받았으면 사진 찍어놓고 이런 것들을 세무사 사무실에 잘 전달을 해 주셔야죠. 이거는 습관이에요. 평상시에 하실 수 있는 습관.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같은 것도 꼭 가입을 해 주시고요. 금융상품인데 나라에서 주는 이런 절세 혜택 금융상품은 꼭 가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아직도 가입 안 하고 있으셨다면 안 맞는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4, 50만 원 정도 노란우산공제 저축 가입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전환 타이밍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유튜버 분들 비용 없기로 참 유명하죠. 수익 금액이 어느 정도 딱 올라오면 비용이 없어요. 매출이 1억이 넘었는데 거기 이익이 1억. 비용이 없으니까. 매출 이퀄 이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법인 전환에 대해서도 참 많이 고민을 하시고 실제로 법인 전환을 해도 되는 업종인데 네, 제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은 법인 전환 하려면은 연간 이익 금액이 8,800은 넘어가자. 8,800이 안 넘어갔으면 법인 전환 효과 별로 없어요. 그 정량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8,800이 넘어가야 세율 구조가 35%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법인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발생해요. 일단은 법인 전환 하실 때 내 이익 금액이 8,800이 넘어가느냐 일단 이거부터 판단하자. 그리고 내가 매출이 7억 5천이 넘어갔을 때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익 금액이 8,500, 매출이 7억 5천 7억 5천이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개인 사업자가 성실 신고를 해야 돼요. 법인처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어려워지고 어차피 법인처럼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실 개인 사업자가 법인보다 세무조사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법인 전환 하시라고 제가 권장을 참 많이 드려요. 요약해볼까요? 내가 1년에 버는 돈이 8,800이 넘었다. 그러면 이때부터 절세를 위해서 법인 전환을 할까 고민을 해보자. 두 번째, 매출이 7억 5천까지 넘어가 버렸다. 법인 전환 하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사실 할 말 많아요. 유튜브 이 관련 업종만 해도 제가 1시간 이상은 떠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유튜브 영상이잖아요. 너무 길게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 압축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상황에 맞게 상담이 분명히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상담 요청 주시고 로뎀이 이 분야 전문가라는 거, 대표 세무사가 신발 유튜버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많은 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